오장은 증발산입니다. 강우가 하늘에서 지면에 발생하는 숨은 요소라면은 증발산은 지면에서 대기로 를 향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은 강우량만큼의 똑같은 양이 증발을 통해서 대기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문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발과 관련된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발의 정의는 액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기화 현상.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기화라고 하죠. 수문학적인 과정에서 연직 방향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강우가 있고요. 증발, 침투. 연직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강우와 침투가 연직 하향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증발은 반대, 연직 상향으로 지면에서 대기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증발은 수표면에서 일어나고요. 또 토양에서도 일어나죠. 주로 포화된 토양 또는 이제 부분 포화된 토양에서도 증발이 발생할 수 있겠죠. 증산은 식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제 기화 현상입니다. 식물의 잎 표면에 분포하는 이 숨구멍, 기공으로부터 수증기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잠재 증발과 잠재 증산이 있는데요. 잠재 증발은 증발면으로의 물 공급이 무제한일 때 나타나는 증발률, 즉 이제 자유수 표면에서 일어나는 증발을 잠재 증발이라고 합니다. 자유 수표면, 호수나 저수지 수표면 또는 이제 강 하천의 수표면에서도 물 공급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죠. 그런 자유 수표면에서의 증발을 다 잠재 증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증발이다 이 얘기죠. 잠재 증산은 식물의 뿌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에서 물 공급이 제한되지 않을 때, 그 식물의 뿌리는 토양의 공극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공극이 포화되어 있어서 증산에 필요한 물 공급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럴 때 발생하는 최대 증산량을 잠재 증산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잠재 증발과 잠재 증산을 합해서 잠재 증발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실제 증발, 실제 증산은 어떤 물 공급에 제약이 있을 때 실제 발생하는 증발 또는 실제 발생하는 증산을 실제 증발량, 실제 증산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증발산량의 산정은 장기 유출 산정에 이용을 하고 수자원의 개발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이제 기상학적인 인자가 있고 증발 표면의 특성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햇볕이 얼마나 강하냐,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비슷합니다만은 온도, 그리고 바람, 또 기압, 습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또 증발 표면의 특성이 오염된 물보다는 이제 맑은 물에서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죠. 또 지표면의 성질이나 형상 등에도 일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발량을 산정할 때는 증발이 일어나는 과정에
따라서 수학적인 모형을 구성하고 증발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증발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제 기화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증발이 있고 확산을 통해서 일어나는 증발이 있어요.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과정이 기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화열의 출입이 발생을 하죠. 액체에 일정한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이제 액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체로 액체 표면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의 교환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양이 이제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액체에서 몇 g의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일정하단 말이죠. 그 말은 거꾸로 그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파악해내면은 증발이 일어난 질량을 거꾸로 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기화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확산을 통해서도 증발이 일어난다. 즉 수증기의 밀도 경사, 그러니까 증기압이 큰 곳으로부터 증기압이 작은 곳으로 확산이 일어나면서 증발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일종의 확산 과정을 통해서도 증발이 일어나는데, 특징은 기화 모형에서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지만 확산 모형에서는 단지 밀도 차에 의해서 수증기 입자가 밀도가 큰 곳에서부터 작은 곳으로 단순히 확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입은 동반하지 않는다.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증발량을 산정하기 위한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달튼이 제시한 이런 형태입니다. E0-2H는 E0가 수온에 해당하는 포화증기압이에요. 그리고 H가 수표면상 높이 H에 있는 공기의 실제 증기압. 그러니까 이거는 증기압의 차이죠. 뭔가 증기압이 포화증기압이면은 이제 증기압이 최고인 상태고, 실제는 대개는 이제 부분 포화된 상태니까 포화 증기압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높이 H를 두고 발생하는 증기압의 차이에 증발량이 비례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항이 되겠고, 요 A 플러스 BW는 요 풍속에 비례하는 증발의 성질을 표현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속항과 증기압의 차이의 항, 두 개의 항으로 일반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증발의 어떤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전개되는 증발식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컨셉을 좀 머리에 담고 있어야겠다. 물이 있죠. 물이 있고 그 위에 대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증발의 어떤 모형, 수학적 모형을 이해하려면은 그 중간에
포화층, 아주 얇은 포화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수표면과 접하고 있는 아주 얇은 포화층이 있다. 이 포화층은 수분 입자로 완전히 포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매우 얇지만 우리 눈에는 구분이 안 되죠. 일반 공기층인지 포화층인지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가상으로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상으로 물과 접하고 있는 포화된 아주 얇은 층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화층과 부분 포화층, 불포화층 간에는 밀도차에 의한 증발이 일어나고 있겠죠. 불포화층과 포화층 사이엔 밀도차에 의한 증발이 발생하고, 즉 이제 확산 모형이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물 입자 안에 있는 물 안에 있는 이 수분 입자가 이런 기화 과정을 통해서 대기로 빠져나갈 때, 이때는 이제 기화 모형, 에너지의 출입을 수반하는 기화 모형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물과 접하고 있는 이 포화층에서도 끊임없이 이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 입자가 수분 입자가 대기 중으로 바로 기화돼서 날아가기도 하지만 포화층으로도 가죠. 물론 이때 이 기화 과정은 에너지의 출입을 수반합니다. 에너지를 얻어서 기화가 되는 거죠, 물 입자가. 하지만 포화층에 있는 이 수증기 입자는 또 이 와터바디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죠. 응결이 돼가지고. 이럴 때는 에너지를 내놓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이 에너지를 주고받게 돼요. 이 주고받는 에너지가 상쇄돼가지고 에너지의 출입이 네트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포화층과 워터바디 사이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이 기화 모형과 확산 모형 두 가지 모형의 어떤 개념이 이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증발량의 측정은 대부분 증발 접시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증발 접시가 소형 증발 접시도 있고 대형 증발 접시도 있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린더 형태의 접시라기보다는 이제 큰 어떻게 보면은 뭐 냄비 같이 생긴 형태인데 소형의 경우에 원통의 지름이 20cm, 깊이가 10cm. 그리고 대형으로 가게 되면은 지름이 1m가 넘죠. 1m 20, 깊이가 25cm. 이렇게 지름을 크게 하는 이유는 벽면이 증발 접시의 이 벽면이 보다시피 메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크죠. 연용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햇빛을 똑같이 받게 되면은 이 금속이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금속의 열이 이 증발 접시 안에 증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충분히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름을 키워놓은 겁니다. 증발 이러한 이제
증발 접시 테두리에 있는 금속 재질의 영향은 일정 부분 받기 때문에 실제보다 증발량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한 0.65에서 0.85 사이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게 된다. 자, 이 표 5.1의 증발 접시의 보정계수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는 거를, 지역마다도 다르고 증발 접시의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유수 표면에서의 증발량을 산정하는데 그 증발 접시를 이용해서 직접 계측을 할 수도 있고 계산을 할 수도 있다.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물수지 방법입니다. 수문순환 과정에서 물입자의 출입으로부터 증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물수지를 통해서 증발량을 산정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표, 지하, 대기에서 물에 순환하는 과정에서의 물수지를 따져서 증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수지를 따져서 수문순환 과정에서 출입한 에너지의 수지를 따져서 증발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산정한 다음에 이거를 잠재 증기화열로 나눠줍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잠재 증기화열 상온에서 약 590 칼로리 퍼 그램 이라고 배웠었죠. 이 값이 증발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이송법은 공기동력학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확산 모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방금 배운 에너지 수지 방법은 이제 기화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확산 모형으로부터 증기압 경사로부터 발생하는 수분 입자의 이동량을 증발량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배우게 될 이 에너지 기화 모형과 확산 모형의 혼합된 모형을 이제 펜만식이라는 그런 모형을 최종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제일 처음이 물수지 방법이에요. 기상학적 자료가 풍부하고 관측이 용이한 지역에서 연단위의 장기간의 평균적인 증발량을 산정할 때 사용된다.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물 유입량은 유출량과 같다. 유입량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저수지에 내린 강우 플러스 상류로부터 유입량이 증발량, 그리고 저수지로부터 유출된 양, 그 다음에 지하수로 침투되어 빠져나간 양,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의 저류량의 변화, 이런 거를 물수지를 따져보면은 최종적으로 나머지 항을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면은 저수지에서의 증발량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론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식이지만 강수량, 유입량, 유출량, 침투 저류, 이런 이제 좀 측정하기가 까다로운 양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오차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오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 식의 어떤 효용성을 가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동력학적 방법은 일종의 여러분들 확산 모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확산 모형이면은 여기 포화층, 물과 접해 있는 이 포화층과 이 불포화된 대기층 간의 확산에 의한 입자 교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포화층에서의 포화 증기압과 대기에서의 실제 증기압의 차이에 따라서 증발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E0 하면은 대기 온도에서의 포화 증기압. 이 포화층의 온도를 그러면 대기의 온도로 볼 거냐, 이 물의 온도로 볼 거냐. 이 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 포화층의 온도를 대기하고도 접하고 있다 볼 수 있고 물과 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양쪽으로 접하고 있는데 대기의 온도와 물의 온도는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물의 온도로 볼 거냐 대기의 온도로 볼 거냐 만들어진 경험식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험식에선 포화층의 온도를 어느 온도로 보고 있는지. 이 달튼이 제시한 이 일반식에서는 대기 온도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식이 다 E0를 대기 온도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튼의 식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 온도에서의 포화 증기압 그리고 수면 높이 H에서 공기의 실제 증기압 이때 증기압의 단위는 미리바를 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리바라는 거 킬로파스칼, 헥토파스칼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미리바다. 그리고 W는 어떤 높이에서 풍속인데 이것도 뭐 킬로미터 퍼 아워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ABC는 상수가 되겠고요. 요 식의 이런 형태와 이런 단위가 달턴의 경험식에서 쓰고 있는 규칙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달튼형을 따라서 제한된 식들을 살펴보면은 미국에 있는 해프너 레이크 미드 이거 다 이제 댐 저수지에서 개발된 경험식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제로라고 하는 거는 수면에서의 거리가 제로라는 거니까 수면에 접하고 있는 포화층 거기서의 포화 증기압이라는 얘기죠. 수면에 접하고 있는 포화층에서의 포화 증기압. 그때 관건은 이 포화층의 온도를 대기 온도로 보느냐, 물 온도로 보느냐. 이 경험식들은 전부 달튼형 공식이기 때문에 대기 온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0 말고 다른 숫자들이 있죠. 2도 있고 8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2m냐 4m냐 8m냐 이런 거예요. 이 높이에서의 E2 하면은 이제 실제 증기압이 되겠고 W4, W8 이거는 이제 풍속 미터 퍼 세크로 주어지는 풍속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하백, 던 이런 이제 식들이 있는데 하백의 식을 보면은 이제 풍속이 들어가 있고요. 2m 높이에서의 그 다음에 E0-2에 E0는 대기 온도에서 포화 증기압 여기서는 킬로파스칼을 썼죠. EA는 평균 기온 대기의 기온에서의
평균 기온에서의 실제 증기압. W2는 달튼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터 퍼 세크를 썼고, 여기에선 또 저수지 수면적을 사용을 했네요. 수면적에 마이너스 0.05제곱을 곱해줬습니다. 그리고 던의 식을 보면은 W2 쓴 거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킬로미터 퍼 데이라는 단위를 썼고, 이 제로는 수표면 온도라고 해서 이게 뭐 대기 온도냐 물의 온도냐 이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수면에서의 포화 증기압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H는 상대 습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된 경험식도 있고요.